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의 종료 결정이 시한을 불과 6시간 앞두고 유예됐습니다. 또 일본은 앞으로 국장급 협의를 통해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일본은 수출 규제와 지소미아는 별개의 문제라고 밝혔습니다. 수출 규제를 철회할지 앞으로 검토는 하겠지만 아직 결정한 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지소미아를 끝내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대화가 더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JTBC가 취재한 결과 다음 달에 한일 정상이 중국에서 회담을 열기로 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 한일 갈등은 그때가 고비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먼저 노진호 기자가 오늘 청와대의 발표 내용부터 전해드립니다. 청와대는 지소미아 종료를 6시간 남기고 종료 유예를 발표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언제든지 한일 군사 비밀 정보 보호 협정의 효력을 종료시킬 수 있다는 전제하에 2019년 8월 23일 종료 통보의 효력을 정지시키기로 하였으며 일본이 세계 품목의 수출을 규제하자 우리나라가 일본을 상대로 낸 WTO 제소 절차도 중단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유예의 조건으로 내걸었던 일본의 전향적인 조치에 대해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일본이 화이트리스트 복원을 포함해 세계 품목 수출 규제를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선 일본과 계속 대화를 이어가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대화의 진행 과정을 보며 언제든 지소미아를 그 날짜로 종료할 수 있고 이는 한일 양국 간 양해한 내용이라고 밝혔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 철회를 하지 않으면 언제든 다시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JTBC 노진호입니다. 같은 시각 일본에서는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다시 검토해 볼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일단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는 유지한 건데 또 기존의 대화조차 거부하던 태도에서는 벗어난 겁니다. 김선미 기자의 보도입니다. 청와대의 발표가 나온 시각, 일본은 한국이 WTO 제소 절차를 중단하는 등 한일 관계 개선 의지를 보여준 만큼 대화를 시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課長級の準備会合を経て、局長級対話を行い、両国の輸出管理について相互に確認することとしたいというふうに考えます。 지난 7월 수출 규제를 시작한 이래 일본은 대화로 문제를 풀어보자는 우리 요구를 계속 외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대화를 통해 수출 규제 대상 품목과 관련해서 재검토도 해볼 수 있다고 밝힌 겁니다. 健全な輸出実績の積み上げおよび韓国側の適正な輸出管理の運用によりその見直しの検討が可能となると。 일본 정부는 한국이 취한 지소미아 종료 유예 조치에 대해서도 평가를 내놨는데 원론적인 입장이었습니다. 아베 총리는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연대를 강조하면서 한국도 그런 점을 판단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고노다로 방위상은 일본이 그간 주장해왔던 대로 이번 한국의 통보는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히 정상화해달라며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JTBC 김선미입니다. 그럼 청와대와 일본 도쿄를 차례로 연결해서 그 뒷이야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청와대 취재 기자를 연결해 봅니다. 이서준 기자, 한국과 일본의 발표가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왜 그렇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더 이상의 상황 악화를 잠시, 그러니까 잠정적으로는 중단을 하고 이제부터 한일 간의 대화를 시작하자는 게 이번 합의의 골자이기 때문입니다. 대화는 이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모두 그동안의 입장과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그동안 우리 정부는 일본이 한국의 안보 상황을 신뢰하지 못해서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를 했고 그러므로 우리 정부는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일본은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런데 오늘 합의를 통해서 일본 역시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가 연계된 이 대화의 틀로 들어왔다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예. 자, 결국은 이것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목표가 있는 건데 우리 정부가 원하는 이 대화 목표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지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겁니다. 일본은 7월 1일에 반도체 3가지 부품 수출 규제를 했고 8월 2일에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습니다. 그 이전으로 모든 수출 규제 조치들을
철회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오늘 브리핑 말미에 거듭 말씀드린다. 세계 품목 수출 규제 철회와 백색 국가 재포함 두 가지 모두 해결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목표를 향해서 이제 과장급 또 국장급 회의가 이어지게 될 텐데요. 만약에 좀 부정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것이긴 하지만 일본이 수출 규제를 협의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번 합의의 또 다른 핵심 사항이 바로 한국은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번에 시작하는 이 대화를 통해서 일본이 행한 모든 수출 규제를 철회하거나 그러한 움직임과 태도를 보이지 않는다면 언제든지 지소미아를 종료하겠다는 게 우리 정부의 입장입니다. 그렇겠군요. 자, 그런데 지금 이야기한 그 언제든이라는 표현에 대해서도 좀 구체화를 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만약에 계속해서 수출 규제를 유지한다면 언제까지 우리 정부가 기다려줄 수 있을까? 지금은 역시 또 가정의 영역이긴 하지만 파악을 해볼 수가 있을까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시간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오래 기다릴 수는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딱 정해놓은 시간은 없지만 대화를 시작하면 일본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의지와 그러한 그 사태에 대한 의지를 알 수가 있을 것이다. 만약에 그러한 의지가 전혀 확인되지 않는다면 곧바로 종료할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신의 성실의 원칙에 부합해서 일본이 대화에 임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예. 자, 어제만 해도 지소미아 종료 유예되지 않을 것이다. 좀 부정적인 분위기가 있었고 심지어 오늘 아침에도 오전에도 그런 기사들이 좀 나왔습니다. 언제부터 기류가 바뀌었습니까? 네, 어제만 해도 종료 유예에 부정적인 기류가 있었던 건 맞습니다. 하지만 그 청와대 관계자에 따르면은 가장 최근부터 이 일본과 한국과 일본 간의 대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강기정 정무수석은 하지만 어제까지만 해도 일본의 입장 변화가 없어서 진전이 없다라고 황교안 대표에게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한일 간 막판 대화가 계속되면서 파국은 막자는 양측의 이해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지소미아를 한미일 안보의 중심축으로 여기는 미국의 압박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는 어제 이어 오늘도 NSC를 열었는데요. 일본과의 협의 내용을 논의했고 오늘 오후에 종료 유예를 결정했습니다. 오늘 NSC는 어제에 이어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주재를 했는데요. 이례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이 임석을 해서 논의에 참여하고 그리고 결정 사항들에 대해서 재가를 했다고 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이서준 기자였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도쿄를 연결해 보겠는데요. 앞서 잠시 전해드렸던 대로 다음 달 한일 정상회담이 중국에서 열린다는 내용이 또 취재가 돼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도 자세히 한번 윤서령 특파원에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윤 특파원, 아베 총리 이제 한국이 전략적인 판단을 한 것 같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일본 정부의 평가가 더 나온 게 있습니까? 네, 모테기 외상은 지소미아와 수출 관리 문제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국장급 협의를 재개하는 것이 한국이 WTO 제소를 중단했기 때문이지 지소미아 때문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베 총리를 비롯해서 오늘 일본 정부는 일제히 한국이 전략적 판단을 한 것이라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동안 자신들이 한국 정부에 대해서 지역 내 안보 상황을 오판하지 말라 이렇게 말을 해왔던 만큼 자신들의 권고가 받아들였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그런데 조금 전 언급한 모테기 외상이 또 이야기를 하면서 강제징용 문제를 언급했다는 부분도 눈에 띄는군요. 네, 모테기 외상은 이 강제징용 문제가 현재 최대의 과제이며 근본적인 문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루라도 빨리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해 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겠다 이렇게도 말을 했습니다. 지소미아와 수출 규제 문제에 관해서는 대화의 모멘텀이 생겼다고 볼 수 있지만 일본의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압박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모테기 외상은 현재 나고야에서 열리고 있는 G20 외교장관 회담에 참석 중인데요. 잠시 후 도착하는 강경화 장관과 내일쯤 회담을 할 예정인데 여기서도 이 같은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일본 내에서도 어제까지만 해도 타결 전망이 그렇게 높지는 않았습니다. 자, 갑자기 상황이 바뀐 건데 일본 내에서도 어떤 움직임이 포착된 게 있었습니까?
네, 미국 스틸웰 차관보가 지난 화요일부터 도쿄에 머물면서 NSC 국장과 외무성 차관 등을 만나는 등 물밑 접촉을 벌여왔습니다. 실은 일본도 미국의 상당한 압박을 받고 있었던 셈입니다. 조세영 외교부 1차관도 최근까지 비공식적으로 도쿄를 오가면서 마지막까지 조율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오전에 강 장관이 G20에 참석하는 것이 사실상 확정이 되면서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협의가 이어질 것이고요. 아무래도 지금 이 한일 관계에서 아무래도 어떤 분수령이 될 수 있는 것이 조금 전에 전해드렸던 다음 달에 있을 한일 간의 정상회담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 외교관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이렇게 확정됐다는 소식 취재가 된 거죠? 네, 그 취재 내용은 제가 리포트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다음 달에 정상회담을 하는데 합의했습니다. 일본의 외교 소식통은 양측 외교 당국이 이 같은 합의에 이르렀다며 시기는 다음 달 중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 한일 두 정상은 중국이 다음 달로 개최를 추진하고 있는 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이 회의를 계기로 자연스럽게 양자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또 다른 외교 소식통은 아직 구체적인 일정은 논의 중이라며 필요하다면 별도의 회담을 서울이나 도쿄에서 여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회담 의제에 대해서도 청와대와 총리관저 그리고 양국의 외교 당국이 논의를 진행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두 정상은 지난 4일 아세안 정상회의에도 함께 참석했지만 11분간 환담만 하고 의제를 놓고 정식으로 대화하는 회담은 하지 않았습니다. 도쿄에서 JTBC 윤서령입니다. 예, 그럼 앞으로 수출 규제 관련 협의가 또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통상 전문가인 송기호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번에 저희 뉴스룸에서 8월 2일이었습니다. 네.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있으면서 그때 모셔서 또 이야기를 했는데 그때 이후로 그래도 뭔가 이제 한일 간의 접점을 찾은 듯한 모습은 이번이 처음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보면은 지금 한국이 지소미아 종료 효력 정지하기로 했고, 근데 일본 입장 들어보면 수출 규제를 철회한 건 아니고 대화로 이어가겠다 했는데 이 부분 어떻게 좀 해석을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오늘의 상황은 이 수출 규제 그리고 군사정보보호협정 또 강제징용 판결 이 세 가지 문제를 동시에 연결해서 파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우선 7월 1일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겠죠. 수출 예. 규제 문제는 장기적으로 아까 이 과장급 회의를 거쳐 국장급 협의를 진행하면서 상당 기간 이런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7월 이전의 수출 규제가 없었던 상태로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근데 문제는 단순히 7월 1일 전의 상태가 아니라 예. 많이 다른 문제들이 생기는 것인데 뭐냐면은 좀 일단은 협의 자체는 수출과 규제와 관련된 협의는 아마 이전으로 돌아가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예. 애초에 일본이 형식상으로 한국과 소통이 잘 안 되고 있다는 것을 수출 규제의 원인으로 하나로 제기를 했거든요. 그랬죠. 오늘 교도통신이 속보로 이야기한 걸 보면은 한국이 그런 소통을 적극적으로 이제 할 수 있겠다라고 했으니까 무슨 말씀이냐면은 적어도 일본으로서는 명분상으로는 종래 수출 규제의 원인이 해소됐다라는 이런 절차들을 가져감으로써 결국은 그 귀결점은 7월 1일 이전의 수출 규제 해제 상태로 예. 돌아갈 것으로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문제는 단순히 7월 1일 이전의 과거로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그 사이에 보면은 두 가지 문제. 그러니까 예. 이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예. 중국과의 관련, 특히 이번에 이제 미국이 인도태평양 전략을 강하게 제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종래 우리는 지소미아는 북핵 안보 차원이기 때문에 지소미아에 들어간 것이었는데 지금 이제 중국과의 관계 또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의 틀 속에서 지소미아가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 그럼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그러면은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은 지소미아는 당연히 가야 되는 것이냐는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 중국 봉쇄 단순히 북핵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봉쇄에 지소미아를 통해서 가담하는 것이 마치 당연시 되는 것 같은 이런 예. 것은 우리가 좀 풀어야 될 과제이고요. 예. 한 가지만 더 덧붙인다면은 결국은 밑바닥에 깔리는 강제징용 판결의 문제인데 예, 사실 수출 규제 문제를 직접적으로 인정을 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강제동원 문제랑 엮어서 이제
이야기가 됐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저는 오늘의 이런 변화가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 문제에 대해서 일정한 어떤 교감이 있었다는 것을 전제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 이른바 문희상 의장안, 예. 그러니까 사죄나 배상이 아니라 자발적 기부금, 예. 일본 기업의 자발적 기부금이라는 그런 법적 성격에 근거한 문희상 의장안을 토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자는 그런 일본의 요구가 예. 저는 그동안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고요. 예. 그것이 어떤 형태로건 오늘의 이 사태에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사실상 오늘 한국과 일본 쪽의 발표에서는 강제동원 문제는 전혀 언급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애초에 7월 1일 사태 출발점이 예.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 문제였고요. 또 여전히 일본은 마치 우리가 국제법 위반, 즉 예. 우리 대법원 판결에 함부로 그것을 불법적으로 관여하면서도 마치 우리나라 대법원 판결이 국제법 위반인 것처럼 그런 일관된 입장을 오늘까지도 가지고 가고 있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이 수출 규제의 그 바탕에 깔려 있는 강제동원 피해자 판결에 대해서 문희상 의장 안이 당장 대두될 수 있는 그런 점에서 이게 단순히 7월 1일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예. 그런 좀 어려운 문제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지 않은가 생각합니다. 예. 수출 규제와 관련해서는 이제 앞서 일본 측이 또 이야기했던 것처럼 과장급 협의 또 그러면서 이제 국장급 협의로 이루어져서 수출에 대한 이야기도 하게 되겠지만 동시에 강제동원 문제에 대해서도 당연히 이제 또 한일 양국이 더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근데 문제는 그게 단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보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예. 문희상 의장안을 기초로 한 논의가 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문희상 의장안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그 안에 따르지 않은 피해자들의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을 시키거든요. 법적으로 그 청구권을 없애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지금까지 우리 가져왔던 일관된 입장, 예. 개인 청구권은 국가가 소멸시킬 수 없다라는 우리의 원칙이 이제 훼손되는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크게 보면 7월 1일 이전의 상태, 그러니까 일본의 수출 규제가 해소되는, 즉 그런 경제적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는 저는 다행스럽다라고 예. 봅니다. 다만 단순히 그때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이번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중국에 대한 봉쇄라는 성격이 명확하게 드러난 지소미아가 예. 오히려 이제 마치 수출 규제가 해제되면 우리가 당연히 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것 같은 이런 구조. 예. 그리고 강제동원 판결 문제에서 그동안 우리 원칙과 맞지 않은 문희상 의장 안에 대한 그런 염려, 이런 어떤 새로운 과제에 우리가 놓여 있는데 이 문제는 결국은 예. 우리 정부가 좀 예. 슬기롭게 잘 대응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송 변호사께서 7월 1일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수출 규제 조치가 있었던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에 대한 합의는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앞서 이제 좀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셨는데 혹시 이제 강제징용 판결 문제 등에 있어서 계속 논의를 하다가 예를 들어 당장 이제 일본 기업 자산에 대한 현금화 조치가 연말 내년 초에 또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변수들, 걸림돌이 있지는 않을까요? 그런 변수들에 대한 해결 방향, 어떤 그런 큰 틀에 대한 일정한 저는 대화가 있었기 때문에 예. 오늘의 이런 합의가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일본은 수출 규제를 풀어나가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라고 보고요. 문제는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은 지소미아가 정말 필요한 것인지 예. 그리고 이 강제동원 피해자 문제를 풀어나가는 우리의 원칙이 무엇이어야 되는지 이 숙제를 우리가 좀 떠안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지소미아 종료를 막기 위해 한국과 일본 모두를 강하게 압박해온 미국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워싱턴으로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임종주 특파원, 우선 미국 정부나 언론 등 워싱턴에서 현지 반응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워싱턴 포스트와 뉴욕타임스, 블룸버그 등 이곳 주요 언론들은 한국의 지소미아 종료 유예 결정을 신속히 전하고 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미국의 강력한 촉구에도 종료 쪽으로 기울었다는 보도가 나오던 상황이었습니다. 동맹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노력에 타격을 주는 것을 피하게 됐다며 그 의미와 반전의 배경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예.
자, 언론의 반응들은 또 그렇고요. 미국 내 이제 싱크탱크나 또 전문가들 평가도 궁금한데 그 견해가 지금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네, 저희 JTBC 취재진이 미국 내 전문가 여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동맹을 중시한 선택이고 이를 계기로 한일 관계 복원에 나서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습니다. 우선 수전 손턴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대행은 미국의 두 동맹이 심각한 위협에 직면했을 때 단합할 수 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 한일 관계의 악순환을 되돌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브룬스 클리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동맹의 충고를 수용한 결정이 한미동맹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고,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 연구소 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한국은 물론 미국과 일본의 안보에 도움이 되는 결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의 연계 가능성엔 긍정적일 것이라는 전망과 별개의 사안이라는 시각이 엇갈렸습니다. 예. 미국이 마지막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섰습니다. 압박을 또 가하기도 했고요. 영향을 줬다고 볼 수밖에 없을 텐데 미국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계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동안 미국은 관여는 하지만 중재는 않겠다며 거리를 두은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종료 시한이 다가오면서 기류 변화가 감지됐습니다. 자국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차질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게 한 게 주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방한한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지소미아 종료로 득을 보는 것은 중국과 북한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여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며 적극 개입 의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존 설리번 부장관과 데이비드 스티렐 차관보가 직접 일본으로 달려갔고 고위 당국자 사이에서 뱃머리가 올라오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예. 자, 워싱턴에서 임종주 특파원이었습니다. 예, 정치권에서도 여러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지소미아 종료 철회를 요구하면서 또 사흘째 지금 청와대 앞에서 단식을 하고 있는데요. 현장에 유한울 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유 기자, 지소미아 종료가 일단 유예가 됐습니다. 단식을 시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기도 했는데 단식은 계속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네, 지금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만 황교안 대표는 지금도 이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단식 농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 발표 이후 이제 산 하나를 넘었다. 건강을 생각해서라도 국회로 돌아가서 농성을 이어가자. 이렇게 참모진이 지금도 설득하고 있지만 여기에 더 머물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다고 합니다. 한쪽에서는 현역 의원들과 원외위원장 한 50명 정도가 모여서 이 얘기를 나누면서 황 대표의 최종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지소미아는 일단 종료가 유예됐지만 공수처법과 선거법 개정안 등 이 패스트트랙 관련 법안 철회도 요구해왔기 때문에 황 대표의 단식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오늘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기로 한 결정에 대해서 한국당의 입장이 공식적으로 나온 게 있습니까? 네, 한국당은 국가 안보를 걱정한 국민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그 김명현 수석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소미아 파기가 철회되어 다행이다. 한일 양국의 노력을 통해 지소미아는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네, 원래는 황교안 대표가 한국당의 입장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었는데 다른 요구사항도 있고 단식을 멈춘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변인이 공식 입장을 내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예. 자, 민주당과 다른 당들의 반응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우선 민주당은 국익을 위한 원칙 있는 외교의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야당에도 국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이 초당적 협력에 좀 나서줄 것을 촉구했는데요. 정의당은 정부 정책의 신뢰성 훼손이 실망스럽다고 밝혔지만 그 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은 대체적으로 환영하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유한울 기자였습니다.